실제 셀카를 보여주시면서 사진 찍으면 너무 넙대대하게 나와요. 근데 실제로 보면 또 넙대대하진 않고, 실제로 사진빨을 잘 받는 거는 제일 첫 번째는 유독 한쪽 면으로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항상 사진 찍을 때 맞아요. 보면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항상 본인이 자신 있는 쪽이 있거든요. 훨씬 좀 사진을 찍었을 때도 뭔가 좀 사진빨이 잘 받는다. 성형은 김진호. 본인 셀카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내가 실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셀카 찍으면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. 실제 셀카를 보여주시면서 셀카랑 실물이 왜 다른지. 그렇죠. 그러신 분들도 있고, 또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보정 같은 게 앱이 또 잘 나와 있잖아요. 요즘에 보면. 그래갖고 워낙 인스타그램에 보통 이제 올리는 용도로 많이 쓰니까,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얼굴이나 체형도 막 이렇게 보정해가지고 올리다가 이제 뭐 현타가 오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, 요즘에. 환자분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왜 이렇게 나오지 모르겠다.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괜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이거는 카메라가 잘못한 거다. 원장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어요? 저는 그래서 셀카를 안 찍어요. 셀카를 안 찍고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자기 목소리 녹음한 거 듣는 게 되게 괴로운 것처럼 내 사진을 찍은 거를 내가 보는 게 약간 괴로운 그런 게 있어서, 저는 제가 찍은 사진도 제가 잘 안 보려고 그러고, 제 머릿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얼굴은 이거다 그냥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, 이제 그걸 깨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일부러 안 보는, 피하는 거죠. 약간 사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, 어쨌든 성형외과적으로 보면은 뭐 제일 첫 번째는 얼굴형. 아무래도 당연히 좀 너무 동그랗거나 조금 약간 넙대대한 얼굴보다는 조금 갸름하고 약간 계란형? 약간 그런 얼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진빨을 조금 더 잘 받는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봤을 때는,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,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눈이 있지만 사진에 잘 나오는 확실히 좀 크고 쌍꺼풀이 좀 있는 눈들이 더 사진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, 사실 이제 무쌍인 눈들도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뭐 괜찮아 보이는 눈들이 있지만, 아무래도 사진에는 그 표현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쌍인 눈은 조금 더 눈이 좀 작고 약간 답답해 보이고 이렇게 덜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사진빨이 좀 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, 돌출눈이 조금 더 약간 화려한 쪽, 아무래도 사진에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가 조금 더 약간 사진빨을 좀 잘 받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, 함몰눈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약간 눈 쪽에 그런 포인트가 안 생기기 때문에 셀카나 이런 거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실물보다 좀 덜, 사진빨이 좀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눈 다음에는 이제 코죠. 코는 우리 얼굴 딱 중심에 있으니까,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얘기했었지만 코는 딱 얼굴의 중심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콧대가 낮고 조금 약간 퍼져 있거나 아니면 코끝이 약간 동그란 느낌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약간 귀엽고 약간 좀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, 사진에서는 그게 사진빨은 조금 덜 받지 않을까. 실제로 사진빨을 잘 받는 거는 조금 약간 콧대가 좀 오똑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콧대랑 이 코 옆에 뼈 부분이 약간 경계가 좀 뚜렷하신 분들.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일부러 막 쉐딩 같은 거, 쉐딩 혹시 뭔지 아세요? 그렇죠. 쉐딩을 해가지고 이 코 선을, 콧대 선을 좀 약간 날렵하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사진에 좀 또렷하게 나오고, 아무래도 코는 중심에 있는 부위다 보니까 조금 또렷할수록 훨씬 입체적으로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훨씬 좀 사진을 찍었을 때도 뭔가 좀 사진빨이 잘 받는다, 사진에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. 뭉툭한 코 이런 그렇죠. 것들이 약간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. 맞아요. 네. 사진에서 표현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또 실제로 보면은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, 자연스러워 보이고 괜찮을 수 있지만, 이제 사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좀 잘 안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얼굴형이랑도 좀 관계가 있는 거지만, 우리가 이제 광대뼈, 광대뼈가 이제 사실 사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, 이제 얼굴 자체가 너무 이제 날씬하고 얼굴에 살이 별로 없고 하다 보면은 이 광대뼈가 약간은 이렇게 좀 동그란 부분이 나와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약간 부각이 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못하면은 얼굴이 그렇게 큰 얼굴은 아닌데 얼굴이 약간 넙대대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, 보면은 이제 광대를 봤을 때 우리 얼굴 뼈거든요. 봤을 때 누구나 다 광대뼈는 있어요. 유난히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. 그러면 이 광대뼈 자체가 살이 없다고 줄진 않잖아요. 이 광대뼈 아래쪽, 그러니까 광대뼈 아래쪽 요 볼살이
약간 꺼지신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광대가 더 넓어 보이는 거죠. 당연히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진 찍었을 때도 광대가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고. 오히려 살이 많아서 넙대대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없어도 광대가 오히려 좀 약간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거예요. 항상 이게 얼굴이 상대적인 거예요. 그래서 얼굴의 조화가 중요한 거죠. 그렇죠. 좋아. 결국엔 또 좋아. 결국엔 좋아하죠. 얼굴은 좋아합니다. 네, 무조건. 광대 때문에 또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광대뼈를 뭐 예를 들면 좀 난 줄이고 싶어요.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 너무 넙대대하게 나와요. 근데 실제로 보면 또 넙대대하진 않고 그냥 얼굴 비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짝 광대가 좀 있으신 분들일 뿐인데 이제 사진 찍었을 때는 조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얼굴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이 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좀 옆에서 봤을 때 특히 좀 어느 정도 앞으로 좀 나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뭔가 좀 묵직한 느낌 또는 이제 약간 세련된 느낌 이 턱이 소위 이제 무턱이라고 그러죠. 저도 약간 턱이 없는 편인데 이게 들어가 있는 뼈들은 약간 좀 사람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턱이 이게 없으면은 그런 느낌도 좀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턱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게 사진빨에서는 훨씬 좀 유리한 조건이지 않을까. 그래서 최대한 입체감이 보일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갖추신 분들이 사진빨을 좀 잘 받는 거죠. 비대칭으로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.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누구나 얼굴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분들 맨날 CT 같은 거 촬영을 해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. 이게 데칼코만이라고 이렇게 딱 접으면은 딱 겹쳐지는 거 있잖아요. 그럼 딱 피면은 양쪽이 똑같잖아요. 이렇게 대칭이면 참 좋은데 거의 이게 대칭이신 분들 본 적이 없어요. 다 조금씩은 비대칭이 있고 그나마 굉장히 대칭이신 분들도 자세히 보다 보면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귀, 우리 몸에서 두 개가 있는 뭐 눈, 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. 똑같지가 않아요. 다 보면 턱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로 턱선을 나눠봤을 때 이 기울기 자체가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분들도 그 사진 찍을 때 자세히 보면은 유독 한쪽 면으로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항상 사진 찍을 때 맞아요. 보면은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항상 본인이 자신 있는 쪽이 있거든요. 이게 사람이 좌우가 똑같으면 뭐 어느 쪽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어느 한쪽으로 찍었을 때 내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체감 있는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.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분들도 보면 한쪽에서 주로 이제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. 사실 비대칭은 참 해결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. 성형외과에서는. 하지만 우리는 대칭을 최대한 쫓아야 되고 눈 같은 경우도 쌍꺼풀 수술했을 때도 최대한 대칭을 맞춰야 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그게 뭐 100% 가능하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. 성형외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이마, 중안면부, 하안면부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골고루 좀 조화롭게 되는 비율. 교과서적으로는 뭐 1대1 대 뭐 0.8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얼굴형이라는 기본 그 도화지 안에 이 나머지 요소들이 얼마나 좀 적절하게 조화롭게 배치가 돼 있는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죠. 그래서 눈 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눈 크기 뭐 얘기하지만 무조건 큰 눈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눈 자체 크기도 그 얼굴 내 그런 비율 내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있는지 꼭 뭐 눈이 동그랗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눈 크기가 있더라도 이게 뭐 길이나 폭이나 이런 비율들이 얼마나 좀 조화롭게 있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코 같은 경우도 분필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보형물을 너무 높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딱 내려오고 콧구멍만 약간 벌렁한 모양 그런 걸 이제 분필코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런 코들은 대부분 이제 보형물을 너무 높게 넣거나 본인 피부의 한계를 벗어나게 너무 높은 보형물을 썼을 때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코들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거나 그런 게 보다는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조화를 깨트리는 코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볼 때 이제 뭐 정면도 중요하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정면에서 옆면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얼굴이 조화로운지 그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체감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훨씬 입체감을 줄 수는 있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제 이 입체감이라는 게 어느 한 부위만 너무 이렇게 높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조화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입체감을 이루는 게 입체감을 더 살릴 수 있는 거 아닐까.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입체감이 좋은 연예인, 표준 연예인이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세경 씨 같은 얼굴이 굉장히
입체감이 있는 얼굴이 아닐까. 환자분들이 하도 이제 워낙에 신세경 씨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, 인스타그램에서. 근데 뭐 사심은 아니고요, 팔로우를 하고. 왜냐면 이런 셀카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사진에서 저 정도가 표현될 정도면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입체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. 얼굴에 굉장히 조화로움 내에서 굉장히 입체감에 거의 끝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해서 저는 언제 한번 실물로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. 어느 정도일까 진짜. 근데 확실히 사진을 올려주시는, 물론 좀 보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다 봤을 때도 전체적인 얼굴 비율도 너무 좋고, 눈이면 눈, 코면 코, 뭐 입, 턱 다 똑같이, 광대도 마찬가지고요.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사진에서도 그 입체감이 표현되는 각각의 그런 높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쌍꺼풀이 없는 눈이라든지 그런 눈들은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 조금 입체감이 좀 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볍게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쌍꺼풀 수술이죠. 일단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는 필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, 당연히 이게 미간 쪽이 낮으신 분들이 여기가 생기게 되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입체감이 좀 생기니까 필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, 아무래도 이제 수술 쪽으로 가면은 뭐 보형물이라든지 콧대, 코끝 수술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높이를 높여주는, 그러면서 좀 입체감을 좀 살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이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, 이마도 너무 이렇게 평평한 이마보다는 약간 좀 볼륨이 있는 이마가 이 사진 찍고 이렇게 빛이 반사됐을 때 뭔가 좀 라운드해 보이고 약간 동그스름해 보이고 뭔가 좀 입체감이 있고 조화로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에도 뭐 필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지방 이식 같은 경우도 많이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사진 찍을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. 이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광대가 너무 꺼지신 분들도 여기가 좀 평평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앞광대가 좀 살아있으면 이 이마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볼륨이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입체감을 훨씬 줄 수가 있죠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, 요즘에는. 만약에 둥글거나 좀 사각턱이라고 맞아. 이런 경우는 네. 좀 어떻게 접근해요? 어려운 건데, 사실 우리가 수술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사실 얼굴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윤곽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긴 하시는데, 사실 그거 자체로 얼굴형을 완전히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나. 그래서 만약 얼굴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뼈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이 뼈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을 최대한 좀 약간 뭐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, 뭐 대표적으로는 많이 하는 뭐 윤곽 주사 같은 경우, 이제 연부 조직을 좀 약간 줄여주거나 그런 윤곽 주사, 또는 뭐 많이 아시는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도 뭐 사각턱 보톡스나 뭐 이런 침샘 보톡스 이런 걸 통해서 얼굴 좀 약간 갸름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, 들어간 부분은 오히려 약간 채우는 방법으로도 이 얼굴을 좀 약간 둥그스름한 라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는 뭐 필러라든지 뭐 뭔가를 좀 채울 수 있는 지방 이식 뭐 등등 요즘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얼굴 쪽에 그런 입체감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성형외과에 방문을 하시면은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꺼져 있는 부분은 뭐 필러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, 아니면 지방 이식도 요즘에 많이 하니까 자가 지방 이식 같은 걸 통해서 채움으로써 이제 볼륨을 좀 회복할 수도 있고, 또는 이제 뭐 근육이 너무 발달해 있거나 사각턱이 너무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은 뭐 가볍게는 뭐 보톡스 같은 걸 시술을 통해서 이 근육을 좀 약간 얄쌍하게 해가지고 얼굴형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걸 기대할 수도 있을 거고, 또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어떤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수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그런 입체감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성형은 김진호. 오늘 사진빨 안 받는 그런 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.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입체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입체감이 어느 일정한 조화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사진빨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우리가 사진빨이 안 받는다 이런 게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실물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, 실물보다 사진이 더 낫다보다는 저는 사진빨보다는 실물이 더 낫다가 더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다면은 성형외과에 오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
또 성형외과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